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MTV 이원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과 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분수 관련된 활동도 해보고 교과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분수를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저는 창의사고력 활동적 프로그램 준비했고요. CTM 클래스 N 교재로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기 때문에 3학년 내를 준비했어요. C 단계이고요. 수학 숫자라는 영역 안에서 분수도 지금 다루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분수 부분은 여기 분수 카드와 분수 그림 카드도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숫자 카드 이용하여서도 분수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같이 한번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어떤 활동 먼저 소개할 거냐면요. 제목은 분수를 알라라고 되어 있고요. 3학년 1학기 때 6단원에서 분수와 소수라는 단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분수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바로 직전에 배우게 되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요. 분수를 똑같이 나눠보는 활동을 통해서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알고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미루, 켄지, 아이린이 빵을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켄지가 동그란 빵을 다음과 같이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미루는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켄지가 말을 하고 있어요. 빵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은 미루, 가운데는 나, 오른쪽은 아이린이 먹도록 해 라고 지금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자른 모양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잘랐고요. 왼쪽은 미루가 먹고요. 가운데는 켄지,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린이 먹는데 미루와 아이린 표정이 너무나 우울해요. 자, 미루가 말하고 있죠. 말도 안 돼. 내가 바본지 알아?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지금 왜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뭐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지금 모양도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르면서 또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부분은 자신이 먹고 작은 부분들은 지금 다른 친구들은 지금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모두 불만이 없게 나누려면 빵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빵 모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양을 보고 공평하게 셋으로 나눈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네모 모양의 빵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잘랐고요. 이렇게 지금 원 모양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셋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자, 삼각형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운데부터 표시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좀 공평해 보이나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육각형 모양의 빵 두 개를 세 명이서 나누어 먹으려고 한대요. 자, 그럼 빵의 모양은 같게 나누었지만 아이린은 아쉬운 표정입니다. 지금 좀 아쉬운 표정 하고 있어요. 아이린은 왜 아쉬워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은 같은데 나는 뭔가 아쉬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우선요, 하나는 똑같이 지금 반으로 나눈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나누었더니 똑같이 6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둘로 나눈 한 조각은 미루가 갖고요. 또 둘로 나눈 한 조각은 켄지가 가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6조각 중에서 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하나씩 갖고 나머지도 이렇게 하나씩 지금 가진 상황이거든요. 뭔가 똑같이 나눈 거는 같은데 이 역시도 뭔가 저도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큰 조각은 지금 미루와 켄지가 먹는데 같은 크기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조각이 나누어져 있어서 좀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자르다가 왠지 부스러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게 많이 자를수록 왠지 불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빵을 두 사람이 모두 공평하게 불만이 없도록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게요. 이와 같이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셋으로 지금 나누려고 저는 지금 노력을 했어요. 모양과 크기가 거의 똑같게 지금 셋으로 나누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그래서 미루 하나, 켄지 하나, 아이린 하나. 미루 하나, 켄지 하나, 아이린 하나. 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거 바로 우리가 분수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누는 건 우리가 좀 매우 익숙하죠. 그런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빵이 보이네요. 전 EBS에서 이 문명과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여기는 사진만 좀 준비했어요. 지금 빵이 있죠.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을 했을 것이고 뭔가 수고로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럴 때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화폐 개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수고를 했으면 그 수고한 값을 빵을 나누어 주었대요. 이와 같은 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처럼 현대에서는요, 3명이서 똑같이 빵을 나눠 먹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나눠 먹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는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똑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나눌 때에도 최대한 크게 나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우선은 3사람이서 빵 2개를 나눠 먹기 위해서 먼저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똑같이 크게 같은 모양으로 하나씩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또 최대한 크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씩 이렇게 지금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현대에서는 3분의 2씩 먹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2개 중에 하나인 2분의 1을 먹고 또 6개 중에 하나인 6분의 1로 먹어서 몫을 이와 같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분수에서요, 이렇게 분자가 1로 적혀있는 경우는 단위 분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이 교과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분수를 배우는지 제가 한번 책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도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고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3학년 1학기 교과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시면 가장 뒷부분에 지금 6단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 6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분수와 소수 단원을 통해서 분수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분수 어떤 부분들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라고 해서 피자를 지금 나눠 먹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지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나누어진 도형을 한번 찾아보게 해요. 그런 다음 아이들이 직접 똑같이 한번 넷으로 나누어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 거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나누는 것도 아이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반을 자르고 다시 또 반을 자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반을 자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세모 모양으로 자르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한번 아이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분수를 알아보는데 지금 뭔가 그림을 그려서 똑같이 지금 여러 조각을 나눈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분만 지금 색칠을 해서 열쇠고리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친구가 물어보고 있어요. 주황색을 얼마만큼 색칠했어? 라고 물어보자. 나 전체를 다 색칠한 건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열쇠고리의 색칠한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를 지금 색칠하게 되잖아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수를 셀 때 사용하는 숫자들이잖아요. 그것이 자연수인데요. 아래와 위에다가 쓴 다음에 가로선을 쓰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전체를 똑같이 나누었을 때 그 전체에 나눈 개수를 아래에 쓰고요. 그 중에서 지금 위에 것은 색칠한 부분을 말해요. 읽을 때에는 2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가로선 아래는 분모, 가로선 위는 분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도 붓기를 통해서도 분수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빵을 지금 판매하고 뭔가 지금 먹은 상황이에요. 판매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와플은 반만 남았고 초콜릿 케이크는 4조각으로 나누어 팔았는데 이제 한 조각이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럼 전체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먹은 양은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먹은 부분과 남은 부분들을 나누어서 한번 분수로 나타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 2분의 1이에요. 자, 전체 모양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또 나머지가 더 있어야지 전체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개 중에 한 조각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번 생각해서 또 전체 모양 예상해서 한번 그려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크기를 비교하는데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활동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종이띠가 있어요. 종이띠를 이용해서 종이 감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이를 감아서 예쁜 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꽃잎을 만들 때에는 종이띠 한 장에 4분의 3만큼만 감으면 되고요. 잎은 종이띠 한 장에 4분의 2만큼만 감으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이띠를 주거든요. 그럼 가장 뒷부분에는 이렇게 종이띠를 따로 준비물로 교과서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아이들은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가 클수록 큰 분수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색칠도 해보면서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단위 분수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길이를 배울 때에도 단위 길이, 이렇게 단위라는 표현들을 배워요. 단위 분수 또한 분자가 지금 1인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영어들 다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는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교구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메모리 게임 활동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분수 그림 카드와 분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들을 이용하여서도 아이들과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메모리 게임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분수 카드는 이와 같이 분수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분수 그림 카드는 이렇게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들을 이용하여서 한번 분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둘 중에서 카드 한번 골라봐 주실래요? 그림 카드를 고를게요. 네. 그러면 지금 피디님이 그림 카드를 고르셨고요. 제가 지금 한번 경험을 위해서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한번 메모리 게임 하기 전에 사전 활동으로 이런 활동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 중이라 영상을 위해서 가지런하게 놓았는데요.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는 자유롭게 그냥 펼쳐놔 주시면 됩니다. 피디님, 그럼 이제 분수 그림 카드 한번 보시고요. 네. 지금부터 시간을 제가 잴 테니까 이 분수 그림 카드를 분수에 알맞게 한번 대응을 시켜봐 주실 건데요. 짝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카드를 보았더니 그림으로 지금 2분의 1 그림 카드네요. 그렇다면 2분의 1을 빨리 찾아서 올려놔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카드를 좀 섞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아이들과 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빨리 이렇게 똑같이 알맞게 정확하게 카드를 내려놓는지 한번 재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을 재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준비. 순을 읽으면서, 분수 읽으면서 해주세요. 네. 시작. 3분의 2, 4분의 1, 3분의 1, 4분의 3, 8분의 7, 2분의 1, 12분의 11, 6분의 1, 12분의 1, 6분의 5, 8분의 5. 뭔가 잘못됐나요? 네, 그럼 남은 것을 올려놓거나 따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네, 따로 놓겠습니다. 네, 우선은 맞히셨으니까 기록을 할게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의 그렇죠.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을 재는 거 싫어하는 친구는 시간을 안 재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누가 빨리 하나 또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할 때는요. 알맞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하셨고, 알맞게 하셨고요. 네. 공간을 좀 넓게 두고 네. 이렇게 나란히 요 정도 그렇죠. 보이게 네, 하면 그렇게 되네요.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잘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헷갈리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맞는 카드의 장수를 1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점수로 한번 게임을 해보셔도 좋고요. 네. 똑같이 다 정확하게 했다. 그럼 그럴 때에는 더 빨리 알맞게 놓은 사람이 이긴다와 같이 진행해도 되겠죠. 네. 일부만 좀 한번 골라볼까 해요. 한번 골라보실래요? 제가 틀렸던 네. 12분의 1 네, 고르겠습니다. 저도 하나 고를게요. 또 한번 네. 하나 더 골라봐 주실까요? 틀렸던 거 고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쉬운 거 할까요? 반성하네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더 골라볼게요. 나머지는 한쪽으로 좀 치워보겠습니다. 네. 장수는 조절을 하셔도 돼요. 전체 장수를 다 이용하셔도 되고 이 정도만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우선은 그림 카드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요. 물론 카드는 다 한꺼번에 더미를 쌓아서 섞어도 좋고요.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놓아봐 주실까요? 메모리 게임을 잘 안 해봤던 친구들이라면 분수를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장수가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분수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카드와 분수 그림 카드는 두 개를 동시에 짚고 뒤집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분수가 같은지 확인할 건데요. 3분의 2와 2분의 1이 나왔네요. 다른 분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보이지 않도록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네는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네. 오. 저 기억할 것 같은데요? 네. 2분의 1과 자, 10. 메모리 게임의 장점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뒤집은 것을 보고 다시 또 기억을 해볼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있죠. 제가 말을 하면서 잊어버렸을까요? 네, 설마요. 네, 2분의 1인 것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자, 진짜 말을 하면서 잊어버리세요. 네, 2분의 1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오, 다행이에요. 네, 정말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맞았으니까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아예 다른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8분의 7이 나왔네요. 한 번에 뒤집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8분의 1과 3분의 1이네요. 네.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같은데요? 12분의 1. 맞습니다. 맞습니까? 가져갈게요. 그럼 남은 건 이 카드뿐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닐까요? 한번 해보시죠. 맞네요. 네, 3분의 1. 아, 또 제가 또 둘 중에 하나네요. 이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네. 3분의 1. 네,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8분의 1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뭐 이걸 맞춘 친구가 다음 차례도 이어서 틀 때까지 계속하거나 이런 룰을 추가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장수가 좀 더 많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걸 다 카드를 네.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간단한 활동부터 장수를 줄여서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수 그림 카드를 가져가시고 저는 분수 카드를 가져가 볼게요. 네. 카드를 각자 가진 상황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위에 거부터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더미의 가장 위에 거부터 하나, 둘, 셋. 자, 그럼 분수가 다르죠. 네. 또 하나, 둘, 셋. 정답! 해서 빨리 찾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같은 해서 게라. 네, 약간 가져가게 좋아요. 약간 할리갈리 약간 그런 같은 느낌이네요. 느낌이네요. 맞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좋고요. 자신의 이름을 외치게도 괜찮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 이렇게 잡는 너무 네. 순발력이 너무 좋으신데. 네,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거 잘 보고 있어요. 또 이거 잘못 외치면 잘못 자신이, 외치면 뭐 자신이 가져간 거 뭐 얘기하는 방식도 반납한다든지, 있겠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답. 네. 네. 정답. 네, 이런 방법도 아이들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자유롭게 늘어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 분수 카드로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분수 카드를 이렇게 직접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분수를 써서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컴퓨터가 이렇게 능하신 분들은 출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숫자 카드들은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숫자 카드도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 단위 분수라는 걸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1은 공통으로 가지고요. 네. 이렇게 나머지들은 모두 숫자를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한 세트를 가지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각자 한 세트를 가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크다 할까요? 작다 할까요? 일단 작다 해볼까요? 작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숫자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고르셨다면 뒤집을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우리는요 분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분자는 1이에요. 그리고 네. 분모에다가 고른 수를 아래에 두면은 저는 7분의 1, 9분의 1이에요. 네. 자, 우린 작다 게임이었기 때문에 분자가 같은 경우, 분자가 1인 경우에는 분모가 네. 클수록 작은 분수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은 분수를 만든 사람이 1점을 얻는다와 오. 같이 진행을 해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진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숫자 카드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도 괜찮고.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되게 대소 비교가 네. 좀 잘 될 것 같아요. 게임을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분모가 클수록 작은 분수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많이 수 있기 헷갈리죠. 때문에 헷갈릴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땐 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재미있게 활동을 해주면 훨씬 의미있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활동해 보았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분수 활동 어떠셨는지 한번 한 줄 발표해봐 주실까요? 오늘의 한 줄 발표는요. 분수는 사실 좀 수학 중에서도 좀 가장 딱딱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3학년 되게 싫다고 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분수가 싫어요 하는 친구. 저희 조카가 그래요. 근데 이미 분수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경험했던 그런 부정적인 언어나 그런 네. 감정들이 있나 봐요. 분수를 어렵게 느끼긴 합니다, 아이들이. 저도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딱딱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런 카드를 굉장히 탐나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가정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카드고 아이들이 이런 걸 직접 그려가면서 만들어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분수도 이렇게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구나. 수학의 매력은 끝이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